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 피파인 게이밍 오디오 믹서 앰플리게임 SC3라는 게이밍 믹서가 되겠는데요. 우선 제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뉴얼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자,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한쪽은 TRS고 한쪽은 TRRS. 스마트폰 같은 거는 4극이거든요. PC라든가 뭐 일반적인 기기는 이렇게 3극으로 돼 있는 기기가 대부분인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극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랑 연결하라고 그래서 있는 케이블 같습니다. 나름 배려라면 배려예요. 그리고 C2CA에 USB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얘는 젠더 같은데요. 네. 이렇게 C2C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C2A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기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단 윗면으로는 팬텀 파워 48V 버튼이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버튼들은 뭐 나중에 써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4개의 페이더가 있는데 전체적인 외부 하우징도 하우징이지만 이 페이더도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좀 저렴해 보인다고 그럴까? 페이더 움직이는 느낌은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 굴곡이 손가락을 잘 이렇게 받쳐주기는 해요. 예. 근데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나머지 버튼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무슨 실리콘처럼 보들보들한 그런 재질 있잖아요. 그런 재질이고 버튼 누르는 것도 반발력이 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톡 건드린다고 그래갖고 눌려지는 게 아니고 좀 힘을 줘야 돼요. 좀 반발력이 있어서. 근데 또 좋게 보면 실수로 눌리는 거를 또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뒷면을 보게 되면은요. XLR TRS 컨버 잭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컨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를 선택해줘야 되네요. 그냥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봐요. 이쪽으로 놓으면은 컨덴서 마이크일 때, 이쪽으로 놓으면은 다이나믹 마이크일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헤드셋 단자가 있고요. 라인 인, 헤드폰, 라인 아웃, 그리고 USB 단자가 있습니다. 뭐 측면에는 별거 없고요. 밑바닥은 미끌리지 말라고 고무다리 처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LED가 나오는 곳인데 이렇게 놔뒀을 때 요 아치로 LED 불빛이 또 번쩍번쩍 거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RGB가 켜지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아까는 막 저렴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이게 또 켜지니까 이게 또 느낌이 달라요. 조명을 한번 꺼볼까요? 불을 다 껐더니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이 버튼이 RGB 모드를 바꾸는 버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좀 전에 그 단색 모드라든가 이렇게 레인보우 모드라든가 RGB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고정해 놓을게요. 자, 이제 마이크를 연결을 해봐야 할 건데요. 먼저 얼마 전에 구매한 탁스타 CM63 펜슬형 컨덴서 마이크인데요.
얘하고 한번 XLR로 연결을 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콘덴서 마이크니까 스위치를 콘덴서로 놨고요. 48V를 넣어야겠죠. 지금 PC하고 연결한 상태인데요. 뭐 따로 드라이버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윈도우 소리 설정해 보면은 재생 탭에 스피커로 피파인 SC3 이렇게 잡히고요. 녹음 탭에도 보게 되면 마이크에 피파인 SC3라고 이렇게 또 잡힙니다. 뭐 따로 드라이버 깔고 어쩌고 뭐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이크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윈도우에서도 마이크로 잡히니까 이 OBS에서도 마이크로 잡히겠죠? 설정으로 들어가서 오디오 마이크에 피파인 SC3 얘를 선택해주면 마이크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마이크가 신호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 메인 마이크를 끄고 이 믹서에 연결한 마이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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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이거를 끝까지 다 올리니까 뭐 한 적정 레벨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량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 볼륨 페이더는 각자에 맞춰서 조절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잠깐 멈추고 녹화된 거를 잠깐 저도 들어봤는데요. 이 마이크 자체가 좀 클리핑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윈드 스크린을 하나 씌워놨고요. 이 소리 뒤로 지금 여기 녹화하고 있는 장소가 제 그냥 방인데요. 뭐 방음 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된 그냥 아주 평범한 방. 그러다 보니까 주변 소음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기기라도 해도 기본적으로 기기 자체에 갖고 있는 노이즈가 있거든요. 이런 믹서뿐만 아니고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든 이 마이크든 기기 자체에 갖고 있는 그 기본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어폰을 끼고서 들어보니까 이것도 배경에 노이즈가 좀 깔리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필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시고 VST 플러그인, 저는 여기에 고요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해 줬는데요. 플러그인 설정을 열면 이런 플러그인이 떠요. 이 앰비언스는 얘를 줄이게 되면은 배경으로 깔리는 노이즈를 좀 줄여주고요. 올리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스는 내 목소리를 좀 더 부각시켜 주거든요. 얘를 한번 이렇게 끝까지 올려볼게요. 그리고 보이스 리버브는 화장실이나 뭐 이런 데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목소리 울림을 좀 줄여주거나 늘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했는데도 그 뒤에 좀 미세하게 좀 깔리는 노이즈가 좀 있거든요. 걔를 OBS의 기본으로 있는 그냥 소음 억제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아랫 노이즈가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 소음 억제 아랫 노이즈만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먹먹한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고요 플러그인을 추가하게 되면은 내 목소리를 더 부각시켜 줬기 때문에 아랫 노이즈 특유의 그 먹먹함을 좀 없애줘요. 그러니까 이 고요라는 플러그인 자체가 배경 노이즈도 많이 없애주지만 내 목소리도 좀 더 선명하게 살려주기 때문에 이 아랫 노이즈 고유의 그 먹먹한 소리를 좀 생기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고유 플러그인만 적용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아랫 노이즈만 적용한 상태고요.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이번에는 둘 다 적용을 안 한 상태고요.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이번에는 둘 다 적용한 상태입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대충 필터 적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기기는 방송을 하든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좀 사람이 즐겨야 되는데 기존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사용법도 그렇고 특히 이런 뭐 노이즈 잡는 거나 이러는 게 좀 복잡해요. 이게 각 사람마다 집집마다 환경도 다르고 기기도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딱히 뭐 답도 없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이 지쳐 기계에 치여서
결국은 지쳐서 뭐 번개장터나 당근 같은 데다가 그냥 되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기기는 지금 보셨다시피 그냥 USB만 연결해서 마이크만 꽂으면 기본은 해요. 네, 기본은 하면서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런 OBS에서 플러그인 필터 같은 거나 좀 적용해 주면 되니까 꽤 간단하죠. 좀 전에 그 고유 플러그인은 영상 본문 내용에 주소를 남겨놓을 거고요. 무료니까 한 번씩 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마이크를 빼고 이 마이크를 한번 연결해 볼 거거든요. 얘는 컨덴서 마이크고 얘는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그래서 얘로 연결을 해서 한번 또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연결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보다는 이게 수음력이 떨어져서 볼륨 페이더를 지금 끝까지 다 올린 상태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올렸을 때 그냥 OBS 게인만 보면은 뭐 적당한 것 같거든요. 지금 마이크와 제 입가의 거리는 한 10cm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아무래도 다이나믹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보다는 이런 주변 잡음이 덜 들어가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촤 하는 그런 노이즈는 기본적으로 또 깔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도 좀 전처럼 소음 억제하고 VST 플러그인을 적용을 해서 한번 노이즈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이크에 지금은 필터가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소음 억제만 하게 되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은 노이즈가 들리실 거예요. 소음 억제를 끄고 VST 플러그인만 적용했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 필터 두 개를 모두 적용했을 때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요, 노이즈를 잡기 위한 제가 볼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플러그인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입맛에 맞는 걸로 골라 쓰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꼭 유료 플러그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무료 플러그인들도 쓸만한 게 많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시면은 본인의 환경에 맞는 그런 플러그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피커 케이블 같은 거를 아웃풋 단자에다가 연결하시게 되면은 스피커에서도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런 이어폰 같은 거를 헤드폰 단자에다 꽂게 되면 모니터링 해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커스텀 버튼이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커스텀 버튼은 녹음 기능이에요. 저는 이게 처음엔 뭐 방송 녹화 일시 정지, 방송 시작, 방송 중단 뭐 이런 식으로 커스텀이 가능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운드 믹서다 보니 사운드와 관련된 것만 되네요. 길게 누르고 있는 동안 녹음이 되고요. 녹음이 끝나면은 재생이 됩니다. 제가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지금 이제 녹음이 된 거고요. 얘를 한번 누르면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이번엔 D에다가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개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제 메인 마이크인 SE의 X1S 얘를 한번 연결을 해서 제대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만 바꿔 끼는 상태고요. 지금 뭐 필터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마이크와 제 입가의 거리는 한 20cm 정도 되겠고요. 이 마이크도 음성 변조 하나 둘 그리고 일렉트릭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이런 샷건 마이크를 한번 연결해 볼 건데요. 이 샷건 마이크는 카메라용으로 그냥 일반적인 3.5mm 잭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헤드셋 단자에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 샷건 마이크를 연결을 해봤는데요. 지금 필터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 상태인데요. 믹서에 지금 볼륨 페이더도 끝까지 올린 상태고 그런데 볼륨이 살짝 좀 작다 싶거든요. 이 마이크에는 자체적으로 볼륨을 올릴 수 있는 볼륨 레벨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좀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없다면은
OBS의 오디오 고급 설정에서 음량을 좀 올려주시면은 좀 개인 확보를 좀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필터를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아까처럼 소음 억제와 VST 플러그인을 지금 아까와 똑같이 지금 적용한 상태입니다. 자, 녹화를 끊고 저도 잠깐 들어봤는데요. 얘도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자, 이번에는 이런 핀 마이크를 한번 연결해 볼 건데요. 이런 핀 마이크들 많이 쓰시죠? 얘랑 똑같이 연결을 해서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마이크 게인을 끝까지 올려도 이게 지금 레벨 미터가 좀 모자른 것 같거든요. 올라가는 게. 오디오 고급 설정에 마이크 음량을 200%로 설정을 했더니 지금 적정값만큼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노이즈도 같이 더 커져 버리는데요. 아까처럼 필터를 소음 억제를 적용한 상태고요. 지금은 VST 플러그인까지 적용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이것은 보야 라발리의 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자, 녹화를 잠깐 끊고 들어봤는데요.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 라발리의 핀 마이크든 샷건 마이크든 이렇게 3.5mm 단자로 된 마이크들이 적잖게 있는데요. 단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면 큰 장점이네요. 사람들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뭣도 모르니까는 그냥 이것저것 막 검색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꼭 얘기를 하는 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루프백이 지원돼야 되고 마이크는 UFO 마이크를 추천합니다. 막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 방송을 처음 하려고 했던 한 10년 전부터도 그런 글들 많았거든요. 근데 단순히 방송만 하고 이렇게 녹화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루프백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요. 루프백은 이런 제이플라나 이런 사람들이 MR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 이게 아무래도 이 반주하고 목소리하고 그 딜레이가 있어요. 그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서 루프백이라는 거를 사용하는 건데 꼭 이런 보컬뿐만 아니더라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럴 때도 루프백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방송을 할 때 엑스스플릿 같은 것도 쓰기는 하지만은 무료 프로그램인 이 OBS가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이 OBS든 엑스스플릿이든 어차피 마이크와 이런 게임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주는 믹서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거의 딜레이도 못 느끼기 때문에 굳이 루프백까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방송하고 뭐하고 하면서 루프백으로 방송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간혹 이렇게 루프백 없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도 있는데요. 루프백이 없다고 그래갖고 루프백을 또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리퍼라든가 케이크워크처럼 이 마이크 소리를 다듬어서 또 내보내주는 그런 DAW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루프백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데 루프백이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방송하려면 무조건 루프백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루프백이 없어도 충분히 방송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역설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런 루프백부터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는 거. 그동안 방송은 안 하고 이런 거 공부하다가 지쳐서 당근이나 번개장터 이런 데에다가 이제 내놓게 되죠. 반면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얘처럼 그렇게 막 기능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꼽고 볼륨만 조절해주면 돼요. 아주 심플하죠. 게다가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런 3.5mm 잭을 연결하려면은 이런 변환 잭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3.5를 XLR로 변환해서 꽂아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마이크뿐만 아니라 샷건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XLR, 6.5mm, 3.5mm 다 연결이 되니까 활용도 면에서 더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장비를 처음에 구입하시게 되면 가격적인 거를 또 많이 따지시는데요. 얘 같은 경우 $50,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한 65,000원에서 한 7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최저가로 사도 30만원이에요. 일단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한 만큼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게 조금 폭이 좀
좁고 얘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주위를 봐도 왜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카메라를 샀는데 사진을 찍어야지 무슨 맨 책상 위에 미니언즈나 찍어놓고 이거는 선회도가 어떻고 왜곡이 어떻고 뭐 이런 것만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즐기라고 즐겨 좀. 아니 카메라를 샀으면은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바람도 쐬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사진은 안 찍고 맨날 렌즈 벤치마킹하고 카메라 셔터 스피드가 어떻고 조리개가 어떻고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아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반면 이런 거는 그냥 책상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쓸 수 있어요. 그냥 딱 거기까지야. 내가 필요한 것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약간의 재미도 첨가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한 마이크와 이 두 개의 똑같은 마이크를 하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해볼 거고요. 하나는 피파인 SC3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똑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마이크의 세팅은 똑같이 들어간 상태고요. 볼륨 조절만 레벨 미터 높이를 보고 둘이 비슷하게 맞춰놓은 상태예요. 두 마이크의 필터는 필터 복사 붙여넣기로 둘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자,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이것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지금 마이크와 제 입과의 거리는 10cm 정도 되겠습니다. 10cm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의 노이즈 유입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의 노이즈 유입 테스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마이크의 필터를 모두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그냥 생마이크 상태로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지금 마이크와 제 입과의 거리는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지금 마이크와 제 입과의 거리는 20cm 정도 되겠습니다. 20cm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노이즈가 유입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필터를 적용했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필터 적용 안 한 상태 그냥 생마이크 자체로 들을 때는 얘를 띄워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얘한테서 무슨 고주파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만큼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 좀 예민해요. 이런 녹음 주변에 하다못해 와이파이 공유기라든가 블루투스 이런 장치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 간섭이나 이런 게 좀 유난히 껴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 벽걸이 에어컨만 돌아가면은 얘가 뭐가 웅웅웅 하는 뭐 그런 소리도 끼거든요. 근데 반면에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변에 소음은 유입될지언정 뭐 환경을 탄다든가 그런 게 없어. 무조건 직진이야 얘는. 다만 단점이라면은 아시오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얘처럼 보컬이든 밴드든 방송이든 다용도로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이렇게 방송만 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녹화만 하고 뭐 이럴 것 같으면은 굳이 이런 장비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주변 잡음 같은 거야 뭐 환경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뭐 벽에다가 계란판을 갖다 붙이든 방음 부스를 만들든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요. 단순히 마이크만 연결해서 들어봤을 때는 고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못지않은 그런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라는 게 있다면은 단순히 이렇게 녹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커스텀 버튼을 키매핑이 가능한 그런 걸로 좀 바꿔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방송 시작, 방송 일시 정지, 녹화 시작, 녹화 중단, 녹화 일시 정지 뭐 이런 버튼이었다면은 더
더 쓰임새가 있지 않았을까. 사실 엘가토에서 나오는 스트림덱 같은 건 너무 비싸. 그런 키매핑 기능이 있었다면 더 쓰임새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피파인 게이밍 오디오 믹서 앰플리 게임 SC3라는 모델명의 오디오 믹서였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